안녕하세요. 자, 아이미생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눈 지방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조금 걱정되거나 좀 무서우신 분들, 하지만 눈이 꺼져서 꼭 지방이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꼭 좀 봤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특히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제 눈 지방이식을 전문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처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번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분들, 또 이제 부작용에 시달렸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치료도 하면서 원래 후유증 없이 원래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눈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부작용을 확실하게 예방하면서 치수하는 게 최고입니다. 안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아주 정교하게 이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다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눈이 얼마나 꺼졌는지, 또 눈꺼풀 처짐은 어느 정도인지, 눈 뜨는 힘은 나쁘지 않는지, 그리고 감았을 때 떴을 때 눈두덩, 눈꺼풀의 어떤 그 모양이나 윤곽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 눈 주변에 이 조직액 또는 부종액이 좀 저류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부어도 눈이 많이 부어 보이는데 거기에 지방이식 볼륨감이 더해지면 상당히 눈이 무겁거나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술 중에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자고 있을 때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협조를 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앉아서 당연히 체크하면서 점진적으로 볼륨을 만들어 나가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볼륨만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눈꺼풀 피부의 두께입니다. 피부가 얇은 분들은 조금만 지방이 뭉침 또는 약간의 무기효과가 나타나도 그게 더 많이 투영되고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피부가 얇은 분들은 1회로 어려우면 2번 나눠서 하는 게 더 안전한 지방이식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있으셔서 눈꺼풀이 좀 처져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라인 강화라든지 다른 시술을 병행해서 처진 느낌을 해결하면서 꺼진 눈을 교정하는 게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술 전 평가 사항 되게 중요하고요.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하고 나서 눈이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너무 울퉁불퉁 되지 않을까요? 또 눈이 너무 무겁거나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제일 많은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부어 보여서 작아 보이면 어떡하죠? 이런 거거든요. 더 석회화 되는 거, 그건 뭉침 현상이 더 심화됐을 때 얘기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작용입니다. 수술 전 평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정교하게, 아까 얘기했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제일 최소의 볼륨으로 제일 최대의 볼륨 효과를 주는 방식, 그게 바로 가장 작은 입자를 사용하는 스트로마 지방이식이 되겠고, 아주 극최소량식 다층이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해주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작용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플러스 혹 부작용이 생겼다 하더라도 전문 병원에서는 그걸 다 우리 후유증 없이 치료 내지는 교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증례를 중심으로 한번 그 부작용 사례 보여드리고 그걸 어떻게 잘 조정했는지, 대부분 이제 타병원에서 이제 온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초창기 한 10년 전에는 부작용 케이스를 몇몇 케이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진적으로 단계적 이식을 하면서 충분하게 예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거의 이제 부작용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 지방의 섬유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단단한 기운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주사요법이나 아니면은 시간을 경과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지방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은 제가 이제 여러 분을 이제 경험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성급하면 안 됩니다. 지방이식 이후에 최소 6개월은 변화가 생기고 지방이식이 생착되면서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눈의 모양은 많이 잡혀가는데 2주, 3주, 한 달 미만 된 지방이식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바로 수술적으로 열고 들어가서 지방을 제거하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은 기다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보통 이제 6개월 이전에 심한 경우
1차적으로는 주사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요법으로 지방의 어떤 부피를 줄이거나 단단한 양상을 우리가 유화시킬 수 있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큰 석회화나 럼프 이런 거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치료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증려 보시게요. 첫 번째 증려는 제일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피부가 얇은데 일정량 이상이 이식이 됐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피부가 얇다 보니까 눈이 조금 부어 보이고 눈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확실한 덩어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볼륨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지방 유화 주사를 쓰면서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일부 지방 조직을 조금 분해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좀 눈이 작고 좀 부어 보였지만 우리가 이제 유화주사 요법을 받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면 이렇게 지방 크기가 줍니다. 그리고 조직이 부드러워지니까 예전에 어색한 어떤 약간 눈이 부어 보이는 이런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떴을 때, 감았을 때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중증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 이식이 좀 많이 꺼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양이 이식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흩뿌리듯이 다층 이식이 아니라 하나에 이제 뭉쳐서 이식돼서 그게 이제 과도하게 생착되면서 주변에 이제 역시 섬유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큰 덩어리가 형성됐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럼프인데 이런 경우는 한 2년 이상 경과된 거거든요. 더 이상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주사요법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경우에도 수술적 요법으로 이제 열고 들어가서 그 지방 조직을 잘 좀 제거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이 제거되면 다시 또 눈꺼짐이 와버려요. 그 다음에 이 제거된 부위에 따라서 주변 조직이랑 아물면서 이렇게 유착이 돼버리면 또 불규칙한 또 꺼진 윤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서 적정량,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의 꺼짐은 예방하면서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일단 지방 이 럼프, 이 덩어리를 제거하고 나서 2차적으로 또 지방 이식을 아주 정교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지방을 다 제거한 모습이고요. 제거한 다음에 수술 전후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겁고 일단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인 눈매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꽤 많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제 이게 지방이식 테크닉이 좀 어려운 경우인데 지방이식을 정말 눈꺼풀 꺼짐 뿐만 아니라 그 주변부에 우리 화장으로 치면 그라데이션, 피더링을 잘 볼륨적인 그 균일한 이식, 피더링을 잘 해줘야지 이렇게 겹이 안 집니다. 근데 지금 쌍꺼풀 직상부는 사실 지방이식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이 균일하게 이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경계로 겹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 두께 차이로 인한 겹주름이 생겼죠. 떴을 때 감았을 때 이렇게 지방이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이 차이가 나면서 또 불규칙한 눈꺼풀 윤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겹주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식한 지방을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정교한 지방 이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층 이식을 통해서 눈꺼풀의 모양을 다시 균일하게 볼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할 때 쌍꺼풀 라인이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눈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정교한 재수술이, 눈 지방 이식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간혹 나타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방 이식을 한 다음에 이마에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 또 눈두덩이 했을 경우 프리오일, 그러니까 완전히 제대로 정제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지방 조직 안에는 우리가 이제 프리오일이라는 성분들, 기름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만성 염증성 반응, 어떻게 보면 non-reactive inflammatory response, 그러니까 그 좀 덜 활성화된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면 눈이 자꾸 부었다 가라앉았다, 또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또 반복됐다가, 또 이제 이 프리오일이 많으면 기름 유가종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단단하게 덩어리로 바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연한 기름 유가종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섣불리 열고 들어가도 안에 제거할 게 없습니다. 덩어리 줘서 뭐 만져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적 요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요법을 쓰면서 이 부종도 줄이고 조직도 좀 부드럽게 하면서 경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6개월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험이 없으면 이걸 다짜고짜 열고 들어가요. 수술적으로. 그러면 흉터는 만들어 놨는데 뭐 개선될 게 없거든요. 안에 그 럼프, 오일 유가종, 기름 유가종이 딱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름 유가종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오픈을 해서 그 기름 유가종을 제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존적 요법으로 어떤 부종액이라든지 조직액의 흐름을 좋게 해서 눈을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 지방 해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례도 일단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우리 전문 센터에서는 다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꺼진 눈이 있으신데 부작용이 걱정되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원스테이지로 완성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심하게 꺼졌거나 피부가 얇은 분들은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부작용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은 제가 부작용 사례들도 좀 보여드리고 하면서 한번 잘 꾸며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